어르신, 많이 춥죠. 여기 물 한 잔 하세요. 그녀가 내게 건넨 첫마디는 따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코를 막고 자리를 피할 때 그녀만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원래 여자들은 연기를 잘하지. 나는 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은행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내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진상 고객이 그녀를 모욕했고 지점장은 그녀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선택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릎 꿇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시험하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시험 받은 건 누구였는지를. 그런데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을 보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아들 녀석이 그 여자를 처음 얘기한 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군데? 민지영이라고, 은행에서 일하는. 그날 아들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사랑 같은 여자라고 했죠.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운명이라고 하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운명? 10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난 여자가 은행원? 우리 아들이 재벌 2세란 걸 모를 리 없는데?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민준이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시간 내주시면 인사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민준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 민지영이라는 애가 우리 민준이의 동반자로서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거지가 되었습니다. 5천억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고르는 일인데 이 정도 치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누더기 점퍼, 일주일은 빨지 않은 듯한 때 묻은 바지, 그리고 머리엔 아, 이건 좀 심했나 싶을 정도로 헝클어뜨린 백발. 이 정도면 되겠군. 운전기사 김 과장이 차 안에서 몇 번이나 백미러로 날 훔쳐봤습니다. 40년을 같이 한 김 과장도 오늘 내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만히 있게.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지 복장으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강남 한복판, 한성은행 반포지점.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냉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안에선 몇몇 사람들이 대기번호표를 뽑고 있었고 창구 직원 3명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창구, 민지영 대리.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은행 제복을 입은 모습이 겉보기에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자, 이제 내 본색을 보여봐라.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석 쪽에 앉아있던 30대로 보이던 여자가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옆에 앉았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도 인상을 찌푸리며 한 칸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 이런 반응이 정상이지. 나는 속으로 만족하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042번. 전광판엔 지금 1037번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5명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 민지영의 창구가 훤히 보이는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서류를 건네주며 미소 짓는 얼굴, 뭔가를 설명할 때 또박또박 말하는 태도. 연기 잘하네. 그래, 이래야 우리 아들 같은 순진한 놈이 속아 넘어가지. 1038번, 1039번, 1040번. 번호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내 심장도 조금씩 빨리 뛰고 있었죠. 아들의 여자친구를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04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앞번호인 1041번을 부른 건 다행히도 민지영의 옆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찾아왔어요. 민지영의 창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를 부르지 않고 있더군요. 가만히 보니 그녀는 뭔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연신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라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명품 시계를 찬 말쑥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민지영 대리. 그 남자의 목소리가 은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지영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이쪽으로 당장 와. 지금 김 회장님이 VIP룸에서 기다리고 계셔. 민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느낌이 쎄했습니다. 김 회장? 설마 태양건설 김재훈? 내가 알던 그 오만하고 추잡한 인간이라면 이건 내가 계획한 시험이 아니야. 은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영이 고개를 숙인 채 부장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 떨고 있지?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저 여자를 시험하러 온 거지, 동정하러 온 게 아니야. 정신 차려, 강태윤. 넌 회장이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VIP룸이 어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 건물주가 바로 강태윤 거거든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노숙자 차림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날 신경도 안 썼습니다. VIP룸 앞 문틈으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민지영의 떨리는 목소리. 죄송하다고? 민 대리, 내가 지난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 김재훈. 역시 그 인간이었습니다. 태양건설 회장. 겉으론 자수성가 신화를 만들었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청업체 쥐어짜고 비자금 조성으로 떡칠한 인간. 내가 제일 혐오하는 부류죠. 회장님,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혼자가 있다고? 민 대리. 김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병원비 한 달에 얼마 나가지? 300? 400? 동생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다니니까 학기당 500은 넘겠네. 민지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개자식이.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당신 가족들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나랑 식사 한 번만 하자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안 됩니다. 민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김재훈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부장. 예, 회장님. 그 부장이라는 인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 대리 이번 달 실적이 어떻게 되지? 그게 목표 대비 62% 달성입니다. 62%? 최하위네. 네. 김재훈이 팔짱을 끼고 민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민 대리, 은행에서 실적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특히 계약 측은 민지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계약 해지입니다. 그렇지. 근데 내가 이 은행에 50억을 맡기고 있는 VIP 고객이잖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계약 갱신 따윈. 회장님, 민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 일이 전부입니다. 아버지 병원비도 동생 학비도 제가 다 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김재훈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식사 한 번, 딱 한 번만 나와. 그럼 내가 당신 지점에 100억을 더 넣어줄게. 그럼 당신 실적 1등 아니겠어? 이 더러운 놈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왜 내가 화가 나는 거지? 나는 저 여자를 시험하러 온 겁니다. 돈 앞에서 무릎 꿇는지,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는지 보려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 손이 떨리는 거야? 민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정말 안 됩니다. 뭐? 김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로 당신 계약 해지야. 박 부장, 인사팀에 연락해. 예, 회장님. 안 돼. 민지영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제발요, 제발. 저 정말 이 일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고 동생은 이번 학기 등록금이. 그럼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김재훈이 냉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순간 민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설마.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저 인간 말을 들으려는 건가? 그럼 역시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회장님, 민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대신 다른 분을 괴롭히시면 안 될까요? 뭐? 대기석에 노숙자처럼 보이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날 봤어? 다들 피하던데, 그런데 회장님께서 만약 저 대신, 야, 미친 거 아니야? 김재훈이 비웃었습니다. 노숙자? 그런 거지 같은 놈을. 거지라도 사람입니다. 민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고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어요. 회장님은 그렇게 사람을 돈으로만 보십니까?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재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민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자리를 빼앗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까지는 못 빼앗으십니다. 인연이 진짜. 김재훈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잠깐만요. 박 부장이 급하게 김재훈을 막았습니다. 저기 밖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CCTV도 있고요. 김재훈이 손을 내렸습니다. 박 부장? 예. 민지영 당장 해고야.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해. 알겠습니다. 김재훈이 민지영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VIP룸을 나갔습니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내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였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돈과 권력 앞에서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노숙자 취급받는 나를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강태윤, 넌 뭘 한 거야? 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나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속물이었던 겁니다. 어떡하지? 그때였습니다. VIP룸에서 민지영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창구로 돌아가려는데 민대리, 박 부장이 불렀습니다. 오늘 안에 사표 써. 인수인계도 내일까지 끝내. 네. 민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런데 바로 그때 1042번 고객님, 민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42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와주세요. 1042번 내 번호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따낼 때도, 라이벌 회사와 경영권 싸움을 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강태윤이야. 5천억대 그룹 회장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민지영이 의자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가가 아직 붉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어르신,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대본을 떠올렸습니다. 노숙자 연기,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기, 그녀의 반응 관찰하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민지영이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코를 막고 피했는데 이 여자는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날 텐데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아니야. 이건 진짜야. 어르신, 혹시 통장 만드시려고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에 돈이 좀 있는데 맡기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준비해온 시나리오죠. 가난한 노숙자가 돈을 맡기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비웃을까? 귀찮아할까? 아니면 액수를 물어보고 실망할까? 예금을 하시려고요? 민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요즘 같은 때 은행에 맡겨두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얼마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르신께 맞는 상품 찾아볼게요. 그녀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방금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손님한테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짐 싸서 나갈 생각에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내 예금 상품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해고될 사람이 마지막 손님한테. 어르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민지영이 팸플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가 연 3.5%인데 한 달만 넣어두셔도 이자가 붙거든요. 혹시 급하게 돈 쓰실 일 있으시면 중도 해지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음 주에 금리가 3.7%로 오른대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다음 주에 금리가 오른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럼 본인한테 실적이 안 잡힌다는 얘기잖습니까? 저기,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말 해도 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민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실적보다 어르신 이익이 더 중요하죠. 돈은 소중하니까요. 그 미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졌어.
7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심지어 일자리를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민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나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강태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저기, 민 대리님. 네, 어르신. 사실은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노숙자가 5천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민지영의 반응을 보려는 겁니다. 의심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돈 출처를 캐물을까? 와, 민지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예. 요즘 같은 세상에 5천만 원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하해줬습니다. 어르신, 꼭 안전하게 맡기셔야 해요. 이 돈 모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민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고생하시면서 돈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노숙자한테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어르신, 제가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그때 꼭 오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영 대리, 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해고된 사람이 왜 아직도 손님 상대하고 있어? 은행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무슨, 당장 짐 싸. 박 부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안요원, 저 노숙자 좀 내보내. 노숙자라고?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명의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민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손님이에요. 예금하러 오셨다고요. 예금? 노숙자가 무슨 예금을 해? 박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5천만 원 맡으시려고 하셨어요. 민지영이 외쳤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노숙자가? 미쳤네, 진짜. 손님들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박 부장도 피식 웃었습니다. 민 대리, 정신 차려. 저런 사람이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민지영이 나를 감쌌습니다. 이분 말씀 제가 다 들었어요. 진짜세요? 돈 있으면 지금 여기서 보여봐. 5천만 원. 박 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한테 쏠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 내 신분을 밝히면 돼. 강태윤 회장이라고, 이 은행 건물주라고, 5천억 재산이 있다고 말하면 되었습니다. 그럼 박 부장도 비웃던 손님들도 다 입을 다물겠죠. 하지만 그럼 이 여자의 진심도 끝나는 거야.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 민지영은 나를 다르게 대할 겁니다. 지금처럼 한 명의 노숙자,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어떡하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행 입구.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내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검은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 씨? 민지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아들이 민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김 과장님한테 연락 왔어. 아버지가 이상한 곳에 가셨다고. 민준이 날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 실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잠깐만요. 박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민대리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제 약혼자입니다. 민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약혼자? 박 부장이 민준을 훑어봤습니다. 깔끔한 슈트, 명품 시계, 여유로운 태도. 그렇다고 해서 이 노숙자가 5천만 원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예, 도련님. 김 과장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돈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현금입니다.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노숙자가 진짜 5천만 원을? 어떻게 된 거지?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부장님.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 이 어르신을 내쫓으려고 하셨죠? 그게 아니라 보안 요원까지 부르셨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행법 제5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알고 계십니까? 외관으로 고객을 차별하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징계감입니다. 박 부장이 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민지영 대리님. 민준이 민지영을 봤습니다. 해고 통보 받았다며? 응. 민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이런 통보를 했습니까? 김재훈 회장님이. 태양건설 김재훈?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인간이 또 성희롱을 한 거야? 민지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저게 내 아들이야.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을 지키려는 아들. 민준 씨 괜찮아. 민지영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이러지 마.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정말 괜찮아. 나한테는 내가 있잖아.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구나. 돈도 신분도 아무것도 아닌 진짜 사랑. 내가 바보였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 대리님. 민지영이 나를 봤습니다. 네, 어르신. 고맙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해 주셔서. 어르신. 평생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우세요? 민지영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나는 민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어르신.
민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 입구에 김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 한 명 때문에 이 난리야? 민대리, 당신 참 한가하네. 김재훈이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강민준 씨? 아까 뭐라고 했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고? 그렇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럼 나도 신고 하나 할까요? 김재훈이 민지영을 가리켰습니다. 민대리, 당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할게요. 뭐라고요? 민지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까 VIP룸에서 내 개인정보를 외부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얼마를 예금했는지, 무슨 요구를 했는지. 그거 다 기밀 아닙니까? 그건 은행법 제사조이요. 금융실명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김재훈이 웃었습니다. 민대리, 감옥 가고 싶어요? 순간 은행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발. 그럼 내 말 들을 거예요? 김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식사 한 번.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럼 고소 취하해 줄게. 이 계자식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 난 그냥 법을 집행하는 것뿐인데요. 김재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민대리는 해고야. 취직도 못할 거고 거기다 정과자까지 되면 인생 끝이죠. 민지영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내가 변호사 선임할게. 걱정 마. 하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민준이 민지영을 안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해. 지금 당장 내 신분을 밝히면 됩니다. 강태훈 회장이라고, 태양건설보다 큰 그룹 회장이라고 말하면 김재훈 따위는 한마디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지영이는 날 어떻게 볼까? 회장의 아버지, 재벌 시아버지, 더 이상 한 명의 노숙자, 한 명의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재훈 회장님,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행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 누구세요?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감사관 이정훈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김재훈 회장, 민지영 대리 성희롱 및 협박 건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당신 누가 불렀어?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은행에서 VIP 고객이 직원을 성추행하고 있다고. 제보? 누가? 이정훈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가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마.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김 과장이 부른 겁니다. 일단 김재훈 회장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봐요. 나 태양건설 회장이야. 함부로 못해.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이정훈이 손짓했습니다. 2명의 조사관이 김재훈을 에워쌌습니다. 나. 김재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지영 대리님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금감원으로 출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재훈이 끌려나갔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후, 민준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응.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현실이야.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가야겠어. 내 역할은 끝났습니다. 시험도 끝났습니다. 아니, 애초에 시험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를 시험해. 나는 은행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민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어디 가세요? 예금은요? 아,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요? 그럼 연락처라도 남기세요. 제가 다음 주에 금리 오르면 연락드릴게요. 민지영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말 좋은 걸 봤어요. 좋은 걸요? 사람이요. 진짜 사람을. 나는 민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그 총각하고. 네. 민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세요.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 나는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나를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고맙다. 나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에 김 과장이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 네. 내가 틀렸어. 회장님, 70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난 겉만 보고 판단한 속물이었어. 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이 보였습니다. 민지영과 민준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 기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무슨 일인가?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이 회사 지분을 전부 처분하셨습니다. 뭐? 그리고 방금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지분을 처분했다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5천억 재산, 70년을 일궈온 재산, 그걸 아들이 포기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에서 내릴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들을 지키려고 한 일이 아들을 잃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김 과장? 네. 내가 미쳤나? 회장님,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았던 적이 없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진심을 의심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겠다고 노숙자 차림으로 갔는데 정작 시험 받은 건 나였어. 그리고 난 낙제했어.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민준이가 모든 걸 포기했는데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평 대지 위에 세워진 이 집, 30개의 방, 실내 수영장, 와인 저장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들이 없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사박 실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서재에 계십니다. 민준이가? 네. 1시간 전에 오셨습니다. 나는 계단을 올라 서재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70년을 살면서 아들한테 사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이니까
아버지니까. 항상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윤, 정신 차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셨어요, 아버지.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 화난 표정도 실망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민준아, 나 할 말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야 해. 민준아,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잘못했어. 지영이를 의심한 것도 시험한 것도 다 잘못이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오늘만큼 부끄러웠던 적이 없구나. 아버지, 지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더라. 노숙자한테도 진심으로 대하고 일자리를 잃어도 손님을 챙기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어. 돈도 신분도 아닌 진짜 사람을 봤구나. 아버지, 고개 드세요. 민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10년 만에 나타난 여자가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니까.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지영이가 절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재벌 2세라서 만나는 건지. 그래서 시험했어요. 너도? 네. 일부러 제가 빚이 많다고 거짓말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쫓겨날 거라고. 민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괜찮아. 우리 같이 편의점 알바라도 하자. 행복은 돈이 주는 게 아니잖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라고. 돈도 신분도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민준아.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도 모든 걸 버리고 지영이한테 증명하겠다고. 그게 회사를 그만둔 이유냐?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장하기 싫어요.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만 걸었어요. 좋은 대학, 전공, MBA, 회사.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전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뿐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지영이를 만나고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돈도 없고 권력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린 거냐? 버린 게 아니에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제 인생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언제부턴가 아들을 후계자로만 봤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응. 회장 자리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세요. 민준아,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영이랑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하지만 5천억 재산이 필요 없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 오늘 아버지가 증명하셨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 5천억이 뭐냐? 내 아들 하나 행복하게 못 만들었는데. 민준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너한테 회장이 되라고만 했지 행복하라고는 한 번도 안 했구나.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난 그냥 회장이었어. 민준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행복? 네. 돈 쫓지 말고 사람 보세요. 아버지도 외로우시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거대한 집, 수십 명의 직원들, 수백억 재산. 하지만 밤마다 혼자 술 마시며 돌아가신 아내 생각하는 외로운 노인. 민준아, 네. 아버지가 축복할게. 너랑 지영이. 아버지, 대신 한 가지만 들어줘. 뭔데요? 결혼식에 아버지도 초대해줘.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싶구나.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안아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아닌 진짜 행복. 그런데 바로 그때 회장님, 박 실장이 급하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민지영 양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금감원 조사 끝나고 집에 가던 중에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민준이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아, 나도 따라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이제 막 축복하기로 한 며느리. 이제 막 사람을 보기로 한 나. 신이시여, 제발. 현관을 나서는데 김 과장이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울대병원입니다.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준아. 아버지, 지영이가 만약 괜찮을 거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지영이가? 그리고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김재훈 그 계자식이? 설마 금감원에 끌려갔는데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인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선다. 회장의 힘으로. 병원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민준이 뛰어내렸습니다. 지영아. 민준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있게 해주소서. 응급실 문이 열리는 소리, 소독약 냄새,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지영아, 나는 민준을 따라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영 어디 있어요? 민준이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네, 약혼자입니다. 3번 응급실입니다. 그쪽으로.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나도 따라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3번 응급실. 그 안에서 의사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민준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지영이 봐야 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응급처치 중이에요. 제발요. 민준이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민준아, 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의사들 믿자. 지영이는 강한 아이야. 아버지, 만약 지영이가 잘못되면 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얼마나 기다렸을까. 커튼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요.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환자 상태는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아,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지영이가.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뇌진탕이 있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고요. 혼수 상태요? 네.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지영이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그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든 할 테니까, 뭐든 할 테니까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시오.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돈은 얼마든지 있소. 100억이든 200억이든. 회장님, 의사가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라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려면 살고 싶다는 의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민준을 받습니다. 보호자분이 많이 말을 걸어주세요. 환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들어가 봐도 됩니까? 내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영아. 침대에 누운 민지영. 창백한 얼굴. 산소호흡기. 온몸에 연결된 선들. 지영아. 민준이 다가가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 민준이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약속했잖아. 같이 편의점 알바하자고. 같이 행복하자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잘못이야. 만약 내가 지영이를 시험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강태윤, 넌 죄인이야. 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 사고 경위 파악했나? 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지영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벤츠가 빠른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쾅! 민지영이 튕겨나갔습니다. 이 개자식이. 나는 이를 갈았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됐나? 네. 차주는 태양건설 명의입니다. 뭐? 김재훈 회장 차량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미친놈이. 하지만 운전자는 김재훈이 아닙니다. 그럼 기사였습니다. 김재훈의 전속 기사 최모 씨. 김 과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요. 브레이크 고장? 그게 말이 되나?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재훈, 내가 한 짓이지. 금감원에서 풀려난 김재훈이 복수한 겁니다. 직접 하면 증거가 남으니까 기사를 시킨 거죠. 김 과장? 네. 김재훈 그 개자식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회장님, 증거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관없어. 나는 돌아섰습니다. 돈과 권력이 뭐에 쓰는 건지 이제야 알겠어. 회장님, 내 며느리를 지키는 데 쓰는 거야. 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김재훈, 각오해라. 그런데 바로 그때 회장님,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영 환자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뭐? 나는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안. 의사들이 민지영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 제세동기. 삐삐삐. 심전도 기계에서 불길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민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세요. 간호사가 민준을 끌어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충전. 클리어. 쾅. 민지영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충전. 쾅. 두 번째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지영아. 민준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마지막. 충전. 의사의 절규 같은 목소리. 쾅. 세 번째 제세동. 삐삐삐. 심전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박 돌아왔습니다. 혈압 안정. 후. 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어. 살았어. 민준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의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영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영아, 꼭 살아나거라. 아버지가 지켜줄게.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 그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야. 나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는데 민준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여자가 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우리 지영이 어떻게 됐어?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지영이 부모님이구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생명은? 다행히. 아이고. 여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휠체어의 남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버님.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아무 잘못 없으십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때문에, 내 병원비 때문에. 남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분들이 지영이를 키운 부모님이구나. 아프고 가난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부모. 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준이 아버지 강태윤입니다. 아. 지영이 어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시라던. 회장은 무슨, 그냥 강태윤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영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제 잘못입니다. 나는 무릎 꿇었습니다. 민준아. 아들이 놀라 나를 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지영이를 의심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회장님 무슨 말씀을. 지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몰랐을 뿐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영이가 깨어나면 제가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제 며느리로, 제 딸로 사랑하겠습니다. 지영이 부모님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우리 딸은 강한 아이예요. 꼭 깨어날 거예요. 지영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자.
지영이가 닮았구나. 이 어머니를. 네, 꼭 깨어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를 봤습니다. 민지영 환자 보호자분? 네. 우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뇌 부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48시간 내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 안 됩니다. 민준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런데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 회장님? 낯익은 목소리. 김재훈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됐더군요. 민대리 말이에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제가요? 아니죠. 그냥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죠. 김재훈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회장님. 혹시 민대리 살리고 싶으세요? 뭐? 제가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최고 뇌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면 살릴 수 있어요. 대가가 뭐냐? 역시 통이 크시네요. 김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간단해요. 회장님 회사하고 우리 태양건설하고 합병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대표고요. 이 미친 48시간밖에 없어요, 회장님. 고민하실 시간 별로 없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계자식이. 그런데 아버지, 민준이 나를 봤습니다. 뭐래요? 김재훈이.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포기할 것인가? 며느리를 포기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쫓아왔습니다. 아버지, 김재훈이 뭐래요? 나는 멈춰섰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회사 필요 없나? 왜 그런 질문을 갑자기? 대답해.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사랑 지영이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재훈 그 자식이 협박하는 거예요? 대답만 해. 당연히 지영이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지영이 없으면 다 의미 없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아버지, 기다려라. 아버지가 해결할게.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과장, 비상이사회 소집해. 지금요? 밤 11시인데. 지금 당장 30분 안에 전 이사 본사로 집합시켜. 알겠습니다. 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회사. 넌 지영이 곁에 있어. 민준아.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어라. 회사도 지키고 지영이도 구할게. 그게 가능해요? 70년을 이 바닥에서 산 게 어디 가겠나? 나는 웃었습니다. 김 과장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죠. 가세. 차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강태윤, 마지막 한판이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을 위한 싸움. 이번엔 진다 해도 후회 없어. 30분 후 본사 대회의실 12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이 밤에. 조용히들 하시게. 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긴급 안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소집했습니다. 안건이라면? 나 강태윤은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리고 내 보유 지분 52% 전부 매각합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분을 팔면 경영권이. 알고 있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요? 내 지분을 사실 뿐? 침묵이 흘렀습니다. 52% 지분. 시가로 따지면 2천억이 넘습니다. 아무도 없나? 나는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외부에 매각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태양건설 김재훈 회장에게. 안 됩니다. 최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김재훈은 악명 높은 먹튀 투자자입니다. 그 인간한테 회사를 넘기면 우리 다 망해요. 그럼 사시게. 최 전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결국 다들 돈이 문제지. 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0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김재훈과 계약. 잠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넌 병원에 있으라고. 아버지. 민준이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아버지 지분. 뭐? 제가 가진 전 재산으로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금액이 부족하죠. 알아요. 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투자 유치 계약서요. 투자 유치? 네. 제 친구들이요.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학 동기 20명, 직장 동료 15명, 총 35명이 돈을 모았습니다. 1인당 최소 5천만 원부터 최대 5억까지.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합계 63억입니다. 제 재산 37억 합치면 꼭 100억이에요. 100억으로 2천억 지분을.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민준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전 이 돈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증명? 회사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람이 모여야 회사가 된다는 거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익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저를 믿어서, 아버지를 믿어서, 그리고 지영이를 지키고 싶어서 돈을 모았어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100억으론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이 돈에는 35명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민준이 서류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나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지? 민준아. 그리고 하나 더요.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정훈 감사관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김재훈 비자금 조성 증거를 잡았대요. 뭐? 48시간 안에 김재훈은 구속됩니다. 그럼 그 자식 협박은 무효가 되는 거죠. 나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 녀석? 정말 이 녀석?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가 바보였어. 너한테 회사 물려줄 생각만 했지. 내가 이미 훌륭한 사람이란 걸 몰랐어. 제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지영이가 저를 바꿔놓은 거예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영이를 꼭 구하고 싶어요. 아버지도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나는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들었나? 내 아들이 100억을 가져왔네. 하지만 회장님, 2천억 지분의 100억은 모자라지.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조건을 달겠네. 조건요? 이 회사를 진짜 사람을 위한 회사로 만들 것. 이익만 쫓지 말고 직원들을 챙길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민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것. 회장님, 이 조건을 지킬 수 있다면 100억의 52% 지분을 넘기겠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 이 회사에서 30년 일했습니다. 알고 있네. 30년 동안 돈만 쫓아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사람은 안 봤죠. 최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련님 보고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걸. 저도 돕겠습니다. 제 재산 20억 보태겠습니다. 전무님,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저도 10억 보태겠습니다. 저도 15억. 저는 5억이지만 순식간에 100억이 모였습니다. 민준의 100억에 이사들의 100억. 총 200억. 여전히 2천억엔 못 미치지만 됐네. 나는 웃었습니다. 200억이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할부로 받지 뭐. 회장님, 대신 조건 잊지 말게. 이 회사는 이제 사람을 위한 회사야.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 이제 병원 가자. 지영이 곁에 있어줘야지. 네, 아버지. 우리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김재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 마. 그 자식 내가 처리할 거야. 어떻게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회장님? 김재훈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어때요? 생각 정리됐어요? 됐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내일 아침 거절한다네. 뭐라고요? 자네 제안 거절한다고. 김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정신이세요? 그럼 민지영은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나는 웃었습니다. 그보다 자네 비자금 조성권은 어떻게 할 건가? 금감원에서 증거 다 잡았다던데? 내일이면 구속영장 나온대. 이계 자식이 감히. 그리고 오늘 사고건. 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 기사가 자백했네. 자네가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시켰다고. 거짓말이야. 증거는? 녹음 파일 있네. 자네 목소리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는 끝났어, 김재훈. 강태훈 이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둘 힘이나 있으려나.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로 증거가 있어요? 없네. 예. 허세지.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식 오늘 밤 한숨도 못 잘 거야. 경찰이 올까봐 벌벌 떨면서. 아버지, 멋있어요. 훗, 이래봬도 아버지야.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민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깨어날까요? 깨어날 거야. 어떻게 확신해요? 그 아이 봤잖나. 강한 아이야.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숙자한테도 진심으로 대하고 일자리 잃어도 손님 챙기는 아이가 이대로 갈 리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요? 너라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잖나.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지영이 부모님이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영이 상태는요? 아직 의식이 안 돌아왔어요. 지영이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문을 봤습니다. 지영아, 꼭 깨어나거라. 그런데 바로 그때 삐 중환자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안 돼.
민준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막혔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됩니다. 지영아, 지영아. 민준의 절규.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보호자분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가, 나는 최악을 예상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지영이가, 민준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지영,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민준 씨, 지영이의 약한 목소리. 나 꿈 꿨어요. 꿈? 노숙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직 갈 때가 아니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린대요. 민지영이 우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그 할아버지였구나. 노숙자로 변장했던 내가 지영이의 꿈에 나타나 살려준 겁니다. 지영아. 민준이 지영이를 껴안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 평생 지킬게. 응. 고마워.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영이 부모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나는 그들 옆에 섰습니다. 사돈어른.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딸 키워주셔서. 회장님,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지영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눈물.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성은행 반포지점. 저기, 회장님 정말 또 가시는 겁니까?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또라니, 이번이 딱 3번째야. 하지만 매번 노숙자 차림으로. 그게 좋더라고. 나는 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낡은 점퍼 차림. 하지만 6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인사말이 들렸습니다. 민지영이었습니다. 6개월 전 그 창백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또 오셨어요? 그래, 왔네. 나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업무세요? 예금 좀 더 넣으려고. 아이고, 정말 알뜰하세요. 민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 그녀는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김재훈이 구속되고 나서 은행에서 정식으로 사과했고 정규직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지금은 이 지점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1042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민지영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얼마나 넣으실 거예요? 50만 원. 와, 또 모으셨네요. 대단하세요.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변하지 않았어. 6개월 전 그날 나는 이 아이한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낙제했죠. 하지만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아버님, 이제 통장에 꽤 모이셨네요? 1,500만 원. 그러게. 계속 모아야지.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민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네.
이렇게 열심히 모으시는 거 보면 뭔가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손주들 용돈 주려고. 손주요? 아직 안 태어났는데. 민지영이 웃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때 저 알고 있으셨어요? 응? 전 아버님 알고 있었어요. 강태훈 회장님.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민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항상 사진 보여줬거든요. 아버지 사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왜 모른 척 했어? 아버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 알았어요. 며느리감을 시험하시는 거. 민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전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돈이나 권력 때문에 민준 씨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걸요. 지영아. 그래서 회장님을 한 명의 노숙자로, 한 명의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어른이었구나. 회장님, 제가 합격했을까요? 민지영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합격이고 뭐고.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이미 6개월 전에 항복했네. 항복이요? 그래. 너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게 복이지. 시험할 자격 따윈 없었어. 그리고 지영아. 네. 나 회장 아니야. 그냥 강태윤이야. 나는 웃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그냥 아버지지. 민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응. 감사합니다. 저 같은 며느리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 내가 고맙지.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민준 씨? 점심시간이잖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민준이 다가오다가 나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버지, 또 오신 거예요? 그래, 예금 좀 넣으러. 아? 아버지 정말.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아버지 또 괴롭히셨어? 아니에요. 회장님은 제일 좋은 고객이세요.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니까. 그래, 아버지.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 점심 먹으러 가. 나는 갈게.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민준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 잊으셨어요? 오늘 지영이랑 제 웨딩 촬영하는 날인데. 아, 맞다. 나는 이마를 쳤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지. 사진작가 기다리겠다. 지영아, 준비됐어? 응. 민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점심 식사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요. 우리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스튜디오로 가시죠? 가세, 김 과장.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랑 신부분? 네. 민준과 민지영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드레스를 입은 민지영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때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천사 같아. 예쁘죠? 우리 지영이.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나는 민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민준이 엄마 거였어. 아버님, 평생 소중히 간직했는데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나는 민지영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로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버님, 민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지겠어.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 이제 사진 찍자. 기사님 기다리시잖아. 네.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진짜 행복. 가족의 사랑. 회장님도 같이 찍으시죠? 사진작가가 불렀습니다. 나도? 당연하죠. 가족 사진이에요. 민준과 민지영이 손짓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나는 그들 옆에 섰습니다.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너희가 고르렴. 그럼 냉면. 좋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 응?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저희 믿어주셔서요. 그리고 지영이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민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를 의심하셨잖아요. 시험도 하셨고요. 그건, 하지만 나중엔 달라지셨어요.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민지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너희한테 배운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것, 권력보다 소중한 것. 아버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언제? 다음 달 15일이요. 토요일? 좋아. 아버지가 다 준비할게. 아니에요. 민지영이 웃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으로 할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고요. 작은 결혼식? 네. 우리한테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거든요. 지영아, 회장님도 오시죠? 당연하지. 나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자리는 항상 비어 있으니까요. 3주 후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 50명 정도의 하객들. 민준이 친구들, 민지영이 은행 동료들, 양가 가족들. 나는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지영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 애들 복이에요.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지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 옆에는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네. 민지영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민지영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민준도 맞은편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강민준, 신부 민지영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10년 전 대학에서 만났다가 10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헤어짐도 아픔도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사랑은 이기지.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강민준, 당신은 민지영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로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영, 당신은 강민준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로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두 사람이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선언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준과 민지영이 키스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이 행복해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강태윤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6개월 전까지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돈만 쫓고 권력만 쫓고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노숙자로 변장까지 했습니다.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시험당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받은 겁니다. 나는 민지영을 봤습니다. 지영아, 네 아버님, 너는 나한테 가르쳐 줬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도 권력도 아니야. 사람이야. 진심이야. 내가 노숙자한테도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보고 나는 부끄러웠어. 70년을 헛살았구나 싶었지. 나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너도 고맙다. 내가 회사를 버리고 지영이를 선택했을 때 나는 깨달았어. 진짜 용기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아버지는 너희한테 많이 배웠어.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어. 부디 행복해라.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좋아. 큰 집에서 살지 않아도 좋아.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과 민지영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1년 후, 회장님, 병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서울대병원. 1년 전 민지영이 입원했던 그 병원.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 빨리 가자.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으로 뛰어갔습니다. 강민준 씨 보호자 맞으십니까? 네, 저 아버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여자아기. 나는 환호했습니다. 손녀다. 내 손녀. 간호사가 웃으며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312호입니다. 나는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민지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힘들었지? 괜찮아요. 우리 딸 보세요. 예쁘죠? 나는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빨갛고 아름다운 생명. 정말 예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안아보실래요? 내가? 네. 할아버지잖아요. 민지영이 아기를 건네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렇게 가벼워.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내가 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이 작은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제 딸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이름 지으셨어요? 응, 강서연이야. 강서연. 서쪽 서, 연결할 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뜻이야. 민지영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나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야.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돈도 권력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사랑해줄게. 아기를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0년의 삶.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태윤, 너는 이제 진짜 부자야. 5천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